운동을 노인들이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를 지켜주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턱걸이를 해라. 나는 하루에 그걸 100개를 해요. 그냥 매달리세요, 이렇게. 그러면 온갖 허리, 척추 병이 다 없어져요. 약하게 하면서 자세는 배워나가면 스스로 터득하게 돼요. 꼭 체육관에 가서 PT한테 돈 주고 배워야 되는 건 아니에요. 건강하마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대기업 회장을 하다가 몸짱 할아버지로 변신을 한 81세의 의학박사, 체육학 박사 이승국입니다. 제가 쓴 책은요, 나는 일원의 운동을 시작했다. 몸짱 할아버지의 청춘 운동법이라는 책을 쓰는데 잘 봐서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노년에 운동을 하라 그러면은, 야, 운동 하다 보면은 다친다 그러더라. 또 이 나이에 무슨 운동인가? 뭐 이렇게 해서 운동 포기자들이 많이 있어요. 젊을 때는 몸이 면역력도 있고 항상성이 있어가지고 운동을 별로 안 해도 몸이 다 알아서 해줍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은 그런 기능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야말로 운동을 하지 않으면은 근육이 줄어들고 심폐기능이 저하돼서 많은 노화병이 오게 돼 있기 때문에 꼭 해야 되는데, 또 이제 하나 문제는 노인들이 체육관에 가서 운동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물론 경제적인 이유도 있고 체육관에 가면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경쟁심이 생겨가지고 무리한 운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다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운동하러 체육관 갔다가 도로 다쳐가지고 영원히 체육관을 갈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몸짱 할아버지의 청춘운동법에 쓴 책은 주로 집에서 어떻게 운동을 하느냐, 아니면은 동네 공원에 가서 운동을 할 수 있느냐, 이걸 썼습니다. 운동을 노인들이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를 지켜주라. 하나는 운동을 강도를 아주 약하게 해서 천천히 해라. 이게 점진성의 원리라 그래서 여러분 한번 해보면 느꼈을 거예요. 처음부터 무거운 거 들으면 힘이 들지만은 조금씩 들어가면 좋아요. 그래서 아령을 처음에 1kg 좀 들어보고 또 괜찮으면 2kg, 3kg 이렇게 자기 몸에 맞게끔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운동을 너무 약하게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강도를 올려야 되는데, 그 강도를 올리는 데 있어서 우리가 안전 한계와 유효 한계라는 게 있어요. 운동을 하는 데는 뭐냐면은, 안전 한계를 넘어가면 무리한 운동이 되기 때문에, 또 너무 약하게 하면 효과가 없어요. 그게 유효 한계예요. 그래서 운동은 그 사이에서 해야 되는데, 그거를 내가 여러분에게 팁을 드린다면은, 내가 하나의 아령을 들어요. 가령 5kg다 이렇게 들고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해서 10번을 할 수 있다. 어떤 무게를 잡고 10번을 하면은 그게 내 운동 강도의 80%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10번을 하는 무게를 자기가 책정을 해라 이거예요. 그 무게가 80%다. 내가 그러면 고강도 운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걸 권하지는 않아요. 그런 무게를 자기가 알았으면 그거를 반으로 잘라서 해라. 그러면 운동 강도가 한 40%, 50% 되죠. 그 정도 강도로 해라. 그리고 내가 5kg를 가지고 10번을 했으면 실제 할 때는 한 3kg짜리로 해라, 이런 얘기죠. 또 3kg를 하지 말고 처음에는 점진적으로 1kg, 2kg, 3kg를 올려라. 이렇게 해서 하다가 내가 이건 너무 약하다 할 때, 그거는 뭐 한 달이고 두 달 뒤에 그때 천천히 올려라. 그럼 처음부터 이거 5kg 되네 하고 5kg 하다 보면은 관절이 나간다 이거죠. 네, 그래서 그런 팁을 가지고 해야 돼서 나는 책에서 권장한 게, 그런 아령을 가지고 하지 말고 밴드를 가지고 해라. 밴드는 다칠 염려가 없어요. 아령은 하다가 무거우면은 다쳐요. 중량물이기 때문에. 밴드는 하다가 힘들면 놓으면 돼요. 탄력이 있으니까 떨어져 버리니까 다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운동은 밴드로 시작해라. 그 다음에 또 하나, 운동을 하는데 한 종류만 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크게 보면 우리가 몸이 6개로 나눠져요. 자, 가슴 운동을 해야 되고, 또 어깨 운동을 해야 되고, 또 등 운동을 해야 돼요. 또 배 운동을 해야 돼요.
또 다리 운동을 해야 돼. 팔 운동을 해야 돼. 이렇게 6개가 있는데 6개를 고루고루 해야 돼요. 나는 매일 다리 운동만 한다? 그러면 팔이 울잖아요. 같이 사랑해줘야 돼요. 똑같은 강도로 해줘야 되고, 또 팔 근육도 그래요. 여기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이두근이잖아요. 이게 삼두근이잖아요. 그러면 다 해줘야 된다. 이거. 맨날 이것만 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가만히 안 있죠. 그래서 뒤에 뒤 운동도 이렇게 해주라. 그래서 다 고루고루 해줘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추천하는 거는 턱걸이를 해라. 마트에 가면요, 턱걸이 하는 걸 팔아요. 기둥에 이렇게 세우는 거 한 10,000원 주면 사요. 이런 걸 사서 기둥에 해놓고, 나 집에 가면 이렇게 기둥에 해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거실에 하나 해놓고 가면서 매달리고 오면서 매달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하루에 그걸 100개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100개를 하라는 게 아니라, 턱걸이를 하라는 게 아니라 매달리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냥 매달리세요, 이렇게. 그러면 온갖 허리, 척추 병이 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아이고 허리야 그러지 말고, 거기 매달렸다가 조금 힘이 생기면은 발을 들어요. 처음에는 발 들지 말고 그냥 이렇게 매달렸다가 좀 힘이 생기면 발을 들고, 그래도 괜찮으면 살짝 올려보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은 괜찮네. 그 다음날 한 2번 올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저는 한 번에 30개 합니다.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물론 자세가 중요하죠. 중요한데 그거는 내가 또 이야기하면 헬스클럽에다가 욕을 얻어먹을 일인데, 사실 하는 게 중요해요. 물론 자세도 중요하죠. 근데 자세 따지다가 아무것도 못 하게 돼요. 하면서 자세는 하다 보면은 자기가 스스로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약하게 하라는 거예요. 약하게 하면서 자세도 교정해 가면서 천천히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강하게 하려니까 자세가 잘못돼서 다치죠. 그래서 약하게 하면서 자세는 배워나가면 스스로 터득하게 돼요. 그리고 지금은 동영상이 워낙 많으니까 꼭 체육관에 가서 PT한테 돈 주고 배워야 되는 건 아니에요. 물론 배우면 좋죠. 좋으나 그것이 꼭 안 되면 운동을 못 하는 건 아니다, 이런 이야기.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내 경우에는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은, 사업을 열심히 하면 건강은 해치게 돼 있어요. 건강도 하고 사업도 잘하고 그런 거 이론상으로 가능하지만은 실제로는 불가능해요. 사업을 열심히 하면 불가피하게 건강이 문제가 되는 날이 와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래서 협심증으로 이제 쓰러졌다가 건강을 해야 되겠다 해서 운동을 시작했는데, 제일 문제가 왜 건강해져야 되는지는 다 알아요. 그죠? 건강한 게 좋은 거니까. 그러면 운동을 하면 꼭 건강해지나 하는 기본적인 물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의학 박사지만은 의학 쪽에서 운동을 무리하는 거는 몸에 안 좋다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실제가 그래요. 근데 내가 체육학 박사나 석사나 의학 논문은 전부가 나이 들수록 고강도 운동을 하는 게 좋다는 논문이에요. 그걸 실험을 해서 내가 다 데이터를 냈기 때문에 우선 운동을 해야 몸이 좋아진다는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체육 선수들이 오래 살지 왜 빨리 죽느냐?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무슨 마라톤 선수가 빨리 죽더라? 이렇게 해서 운동과 건강과의 관계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개념에서 벗어나야 돼. 우선 나이 들어서 운동하다가 다치면 안 돼, 자살해야 돼, 또 이런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그 기본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않고는요, 운동을 열심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선 운동을 하면 확실히 몸이 좋아진다라는 자기 확신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운동은 2가지가 있잖아요. 심폐기능을 좋게 하는 유산소 운동이 있고, 근육과 뼈를 좋게 하는 저항성 운동이 있단 말이에요. 이 2개를 같이 해줘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이 나는 뭐 열심히 잘 뛰고 하니까 운동 다 했어. 그게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잖아요. 저항성 운동을 같이 해서 근육을 키우고 뼈를 튼튼하게 해줘야 된다면, 골밀도를 올리려면은 걸어가지고 골밀도 올라가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저항성 운동을 해야 된대. 그러니까 역기를 던들 밴드 운동을 하든 해서 몸에 저항을 줘가 붙여야 된대. 뭘 들었는데 힘이 들어가야
근육이 생기는 거지. 살살 요렇게 해서 근육이 생겨요? 유효 한계를 넘어야 된다. 그래서 심폐 기능을 강화하는 조깅이다, 제자리 뛰기다, 걷기다. 이것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은 근육을 키우고 뼈를 단단하게 하는 저항성 운동을 꼭 해야 된다. 이 두 개를 같이 해야지. 그 다음에 또 하나, 빈도. 내가 매일 주말에 등산을 해. 그러니까 나 운동 다 했어. 이야기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왜 안 되느냐? 운동은요, 최하로 이틀이나 3일마다 해야 돼요. 주말 운동? 그건 운동이 아니에요. 내가 운동을 열심히 해. 뭐 하는데? 골프 쳐. 나는 등산해. 나는 테니스 쳐. 그거는 취미죠, 취미. 그건 취미 생활이에요. 운동이 아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구별을 해야 돼요. 내가 말하는 운동은 몸을 건강하기 위해서 규칙적으로 하는 것을 운동이라고 그래요. 근데 주말에 등산한다, 테니스 친다, 골프 친다 다 좋은 운동이지만은 내가 말하는 운동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것은 자기 취미 활동이다 이거예요. 그런 걸 가지고 내 몸에 아까 말한 심폐기능과 저항성 운동과 몸의 6개 부분을 동시에 좋게 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물론 건강하기 위해서 하지만 우선 목적이 뭡니까? 취미 활동, 테니스 쳐서 이겨야 되겠다. 골프 쳐서 이겨야 되겠다. 등산도 1등 해야 되겠다. 더 높은 데 히말라야 가야 되겠다 하는 다른 목적이 있잖아요. 건강 목적은 2차적인 거예요. 골프 내기 하면 이겨야 되겠다. 그렇잖아요. 조기 축구도 팀한테 이겨야 되겠다. 승부욕이 있잖아요. 승부가 있는 운동은 건강 운동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주말 운동은 운동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심폐기능과 저항성 운동을 같이 하지 않으면 운동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대충 정리가 되겠어요 이제. 그리고 그것도 어느 정도 강도로 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30분이다 1시간에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한 5분간 하고 다 했어 이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구체적으로 하려면 한 몇 시간 있어야 되니까 대충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아까 내가 이야기했죠. 아령을 들고 10번 하면 80%다. 그게 고강도 운동이에요. 우리가 보통 강도를 말할 때 자기 최대 능력의 40, 50%를 저강도라 그래요. 뭐 한 3, 40%를. 그리고 5, 60%를 중강도라 그래요. 고강도는 7, 8, 90%를 고강도라고 그랬죠. 근데 처음부터 고강도를 하는 게 아니라 한 20분을 하면은 한 5분은 저강도, 한 5분은 중강도, 나머지 한 10분은 고강도 이렇게 갈라서 하는 거예요. 확실한 거는 알 수는 없고 내가 실험을 해보니까 고강도나 중강도나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데는 별 관계가 없어요. 효과는 거의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아직도 확실한 의학적인 증명이 안 돼 있는데 현재 이야기에 의하면은 고강도로 할수록 몸의 저항력을 키워가지고 DNA를 더 강하게 한다는 설이 지금 막 나오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하버드 대학의 싱크레어 박사가 주장하는 DNA의 텔로미아를 강하게 하는 것은 고강도 운동이다.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임상이 어렵잖아요.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고강도 운동을 하자는 파죠. 이왕 할 거 빡시게 하지 왜 살살 하려고 그래. 아니 지금도 나는 아령 12kg짜리 가지고 하죠. 그 엮기는 60kg짜리 가져요. 매일 60kg 가지고 뭐 한 몇십 개씩 들고 뭐 아령도 12kg짜리 가지고 수십 번씩 하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런 걸 매일 하기 어려운 사람은 꾸준히 할 수 있는 건 집에 턱걸이를 갖다 놓고 집안에서 그 왔다 갔다 하는 게 가장 꾸준히 하기가 쉽다는 거죠. 다른 아령이나 엮기는 사고 난단 말이에요.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 몸을 관리하는 것은 운동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영양 섭취가 더 중요하죠. 두 개를 비중을 놓고 보면은 6대 4예요. 식사 습관이 6이고 운동 습관은 4예요. 그만큼 식단 관리가 중요한데 나는 개인적으로 식단을 짜놓고 있어요. 짜서 하는데 물론 일상생활에 그렇게 하기는 어렵지만은 대충은 자기가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하루에 섭취하는 열량이 어느 정도 되는가. 그리고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가. 이것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아마 여러분은 내가 이렇게 질문하면 모를 거예요. 내가 지금 단백질을 몇 프로 먹고 탄수화물을 몇 프로 먹고 지방이 몇 프로 정도 섭취하는지 모를 겁니다. 그거를 알아야 식단 관리가 될 거 아니에요. 물론 정확하게 따질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대충은
감은 좀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주장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식사 방법이 애초에 잘못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는 거예요. 우리는 국밥 문화예요. 국, 밥, 김치. 이것만은 식단 관리를 하는데 아주 안 좋은 습관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는 식사 전에 과일을 먼저 먹어요. 왜냐면은요, 과일은 단당류예요. 단당류이기 때문에 금방 에너지화 돼요. 우리가 옛날에 피곤할 때는 찬물에 설탕물을 타 먹었어요. 요즘은 설탕물을 잘 안 타 먹는데, 우리 어릴 때는 학교 갔다 오면 부모님께서 꼭 아이고 고생했다 그러고 설탕을 타서 물에 이렇게 타서 줘요. 그래 그거를 마시면 힘이 나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단당류는 금방 마시면 바로 몸에 에너지화가 되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처음에 과일을 먹어요. 제철 과일을 먹고, 그 다음에 배고픈 것은요, 에너지는 배고픈 거하고 사실 관계가 없어요. 배고픈 거는 위가 차지 않기 때문에 배고픈 거를 느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위에다가 물 채워주면 돼요. 근데 그거를 밥으로 채우면은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가서 과잉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위를 채우는 거는 탄수화물로 채우지 말고 섬유질로 채우라고. 그러니까 야채, 사라다 이런 걸로 배를 채우라고. 과일을 먹고 급한 에너지를 보충하고, 그래서 배고픈 거는 채소로 채워주란 말이에요. 그럼 위는 일단 배고픈 걸 잊어먹잖아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뭡니까? 몸을 형성하는 단백질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닭고기라든가 고등어라든가 무슨 두부라든가 콩이라든가 이런 단백질 종류의 음식을 먹어야 된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밥을 먹어야 된다.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 먹는 요령은 흰 색깔의 밥은 먹지 말아라. 흰 색깔이 뭐예요? 쌀밥, 밀가루, 수제비, 칼국수 이런 흰색 종류는 먹지 말아요. 그것은 바로 많이 먹으면 배로 가죠. 탄수화물은 많으면 지방화 되잖아요. 탄수화물은 탄수화물로 안 있어요. 그것은 지방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먹되 현미, 잡곡, 그 다음에 현미 식빵, 잡곡 식빵 이런 거 먹지, 그 우유 식빵 이런 거 먹으면 안 된다 이거죠. 그리고 칼국수, 수제비, 라면, 쌀밥 이거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꼭꼭 씹어 먹어야 돼요. 꼭꼭 씹어 먹지 못하는 게 뭐가 있어요? 냉면, 곰탕, 설렁탕, 국밥 이런 거 씹어 먹을 수 있나요? 칼국수 어떻게 씹어 먹어요? 후루룩이죠. 그런 거는 먹으면 안 된다. 근데 그걸 있으면 안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식탁에서 나는 숟가락이 없어요. 나는 포크로 먹어요. 숟가락이 있다는 건 뭐예요? 국물을 먹는다는 거 아니에요. 국물은 기본적으로 짜거든요. 그래서 국물을 먹지 말고 생수를 먹으라. 그래서 나는 생수를 하루에 최하로 500cc짜리 4개 먹어요. 나는 이제 탄수화물 50, 단백질 25에서 30, 지방 한 20, 에서 25, 뭐, 요렇게 대충. 탄수화물을 아무리 안 먹으려도 모든 식품에는 탄수화물이 다 돼 있어요. 아무리 단백질만 먹어도 그 안에 탄수화물이 다 들어있어요. 근육은 결국 단백질이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굳이 말을 하자면 단백질을 풍부하게 먹어야 되는데 나이 들수록 단백질을 많이 먹게 안 돼 있어요. 그리고 단백질 감수성이 떨어져요. 나이가 들면은. 감수성이 떨어지니까 더 많이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이 들수록 오히려 적게 먹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나이 든 사람이 단백질을 다 골라가 먹기가 쉽지 않아요. 재정적인 것도 있지만은 자기가 일일이 스스로 챙겨 먹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여건이 단백질이 부족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이 들수록 의도적으로 단백질을 챙겨 먹어야 돼요. 근데 단백질을 그렇게 이렇게 생각할 거 없죠. 콩이나 두부나, 그리고 닭가슴살은 굉장히, 저는 매일 아침에는 닭가슴살만 먹거든요. 100g에서 120g 이렇게 매일 먹거든요, 아침에. 냉동 닭가슴, 마트 가면 얼마나 싼데요. 그거 말 사놓고 아침, 그래서 나는 100g을 이렇게 쫙 잘라가지고 냉동실에 한 20개, 30개 넣어놔요. 넣어놓고 아침마다 하나 내가지고 그냥 썰어가지고 간장 조금 넣고 이렇게 볶아서 그냥 먹어요. 하루도 빠진 적이 없어요. 아주 쉬워요. 그리고 야채 그냥 캡에서 이렇게 썰어가지고 그냥 먹으면 되고, 과일 그냥 사과 이렇게 썰어 먹으면 되고,
그 아침에는 그저 현미 토스트 싸놓고 냉동실에 넣어놓고 보통 한 반 개 먹죠. 하나는 많아서 못 먹고 토스트 한 반 쪽 먹고 그러면 아침이죠. 견과류는 이제 보통 저녁 때 불포화 지방산이 많으니까 그런 걸 먹으면 지방 보충은 주로 땅콩, 피스타치오, 그 다음에는 캐슈넛 이런 걸로 하죠. 그건 시도 때도 없이 주워 먹어요. 매일 똑같아요. 그냥 도시락은 맨날 싸가지고 다니니까 그대로. 아주 세밀한 게 조금씩 달라지지만은 크게 보면은 이제 가령 채소도 뭐 매일 똑같은 채소는 아니니까 뭐 파프리카 먹을 때도 있고 상추 먹을 때도 있고 캐베츠 먹을 때도 있고 당근 먹을 때도 있고 뭐 매일이 캐베츠하고 양파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당근. 그 요즘에는 이제 상추를 많이 먹죠. 집에 텃밭에 상추가 많으니까. 그거는 7가지를 먼저 해야 돼요. 이제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사람들이 건강한 습관이 뭐가 중요한가를 추적 조사를 했어요. 종단 연구를 한 30년 걸쳐서 알라메디 카운티라고 있어요. 캘리포니아 주에. 그 카운티에 있는 사람을 7,000명을 30년간 쭉 살아가는 걸 조사를 했다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건강하고 어떤 사람이 아픈가. 그걸 했더니 아주 중요한 건 4가지고 결국 뭐냐 하면은 규칙적으로 식사를 어떻게 하느냐. 먹는 게 중요하더라. 규칙적으로 식사하는 사람이 안 하는 사람보다 훨씬 건강하더라 하는 게 첫째가 결국 먹는 문제. 그 다음에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이 차이가 많이 나더라.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2개가 규칙적인 식사와 규칙적인 운동. 이 2개. 그 다음에는 이제 따라오는 게 모든 사람이 다 따라오는 거 있잖아요. 술 먹냐 담배 피우냐 이거예요. 금연이냐 아니냐가 3번째로 중요하더라. 그 다음에 술을 조금 먹는 건 절주는 괜찮은데 과음, 술을 많이 먹는 사람이 역시 빨리 죽더라. 건강하지 않더라. 그래서 이렇게 4개. 4개가 이제 팩터가. 그 다음에 또 좀 더 보니까 잠을 잘 자는 사람이 좋더라. 수면, 충분한 수면을. 근데 너무 과도한 수면 말고 적절한 수면이 몇 시간이냐? 7시간이에요. 전부 조사를 해보니까 7시간을 규칙적으로 자는 사람이 6시간 자는 사람보다 건강하고 8시간 자는 사람보다 건강하더라. 그래서 기준이 7시간이에요. 그 다음에 역시 우리가 많이 따진 체중, 키에 대한 체중, 표준 체중이 있잖아요. 우리가 BMI로 보통 말하잖아요. 그지? BMI 적정 체중이 중요하더라. 그 다음에는 활발한 일상활동을 하는 사람, 게으르지 않은 사람, 부지런한 사람. 이게 생활습관이에요. 그러니까 생활습관이 바지런한 사람 있잖아요. 이게 30년간 연구의 결정이에요. 그걸 소위 말해서 아라메디 7이라 그래요. 그걸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발표를 했어요. 이제 그랬더니 캘리포니아의 이제 샌버나디노라는 카운티에서 어떤 병원에서 이래도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들으니까 캐치프레이즈를 이걸 응용을 해가지고 어떻게 했냐 하니까 우리 자식들이 빨리 보험을 받게 해주는 방법. 우리 자식들이 보험을 빨리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죽어야 되잖아.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를 빨리 보험 받게 해주려면 이렇게 하시오 하고 써놨어. 무조건 많이 먹어라. 그 다음에 운동 같은 건 하지 말아라. 그거 귀찮다. 그리고 담배는 무조건 많이 피워라. 술도 엄청나게 마셔라. 그렇게 써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너 자식이 보험금을 빨리 받아야 한다. 그 다음에는 과로해라. 막 과로해가지고 혹사해라, 몸을. 그 다음에 엄청 스트레스 받을 일을 해라. 그러고 건강진단? 이런 거 받지 마라. 그럼 그거 왜 받아, 그거. 이제 그런 식으로 8가지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너 아들이 빨리 보험금을 받는다. 그럼 그렇게 할 거야, 안 할 거예요? 안 할 것 같지? 안 해야지. 그래서 자극적인 걸 써놓은 게 그거예요. 아, 건강하마 구독자 여러분, 제 이야기 잘 들으셨겠죠? 부디 제 책 2개를 참고로 해서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